전쟁이 끝난 지 20해가 지났다.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새 집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자랐고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춘 채였다.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던 날. 그날 남편은 말이 없었다.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았고 밭을 한 번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마당 뒷뜰을 한 번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편지를 하나 보낼 거요. 그녀는 웃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금방 돌아올 거면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 뒤 군에서 통지서가 왔다. 전사,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이 둘을 키워야 했고 논밭을 지켜야 했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정확히 20해가 지나던 봄날, 마을 우체부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이 집 맞습니까? 봉투에는 희미한 글씨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발신인은 남편이었다. 손이 떨렸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글씨였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군 검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마 어딘가에 써서 잊혀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과 아이들 생각을 하며 싸웠소. 그리고 하나 꼭 말해줘야 할 것이 있소. 마당 뒷뜰, 감나무 옆에 옹기 하나를 묻어두었소.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과 금부치를 거기에 넣어두었소.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걸로 아이들을 키우시오. 그리고 가끔 나를 미워해도 좋소. 당신 곁에 오래 있지 못했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평생 당신의 남편이었소. 편지를 읽던 그녀의 손이 그 순간 멈췄다. 20해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눈에서 눈물이 처음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를 파본 적은 없었다. 삽을 들고 천천히 흙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 삽 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다. 흙을 더 걷어내자 커다란 옹기 하나가 나타났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금반지, 금비녀, 금덩이, 그리고 묶여있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20해 동안 땅 속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당신, 이걸 왜 이제 보내요? 저녁 햇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이 불자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마치 20해 늦게 돌아온 한 남자의 인사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20해가 지나서야 도착한 마지막 편지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20해가 지났다.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누군가는 잊었고 누군가는 억지로 덮었다. 마을 어귀에 새로 생긴 잡화점에는 사탕이 늘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지 않고 신발을 신고 다녔다. 집집마다 지붕이 한 번씩은 새로 갈렸다. 담장도 높아졌다. 세상은 그렇게 정리된 얼굴로 앞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의 집만은 아직도 시간이 덜 마른 나무처럼 축축했다. 소리 없이 남은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그릇처럼 손때가 잔뜩 묻어 있으나 누구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아이들 옷을 꿰맸다. 해가 뜨기 전부터 몸이 움직였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쉴 틈이 없었다. 누가 보면 그녀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집안일도 해내고 밭일도 해내고 아이들도 잘 키워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았다.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음 발을 내디뎠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울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 며느리는 강하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돌처럼 가슴에 남았다. 강한 게 아니라 약해질 틈이 없었을 뿐이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을 그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날 아침 바람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을 어귀에 군용 트럭이 들어오고 남자들이 하나둘 불려 나갔다. 남편은 군복을 받기 전부터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집 안에서는 아이가 울었다. 젖 먹이던 막내는 엄마 품에서만 울음을 멈췄고 큰아이는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붙잡았다. 남편은 아이 손을 조심히 떼어내며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되지 않았다. 그때 남편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마치 집을 눈으로 외우는 사람처럼 담장, 우물, 장독대, 감나무, 뒤뜰의 흙냄새까지 하나하나 기억에 넣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 눈길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을 붙이면 괜히 가지 마요라고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졌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편지를 하나 보낼 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다. 웃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웃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웃음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왜 그런 말을 해요? 금방 올 거면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아주 잠깐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던지 차가웠던지 그녀는 아직도 헷갈린다. 다만 그 손이 마지막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기억한다. 전쟁은 길었다. 전쟁은 소식이 없는 날들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 기다릴 틈이 없었다.
밥은 지어야 했고, 아이는 키워야 했고, 밭은 망치면 안 됐다. 전쟁은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촛불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데 한쪽이 계속 어두워지는 일.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의 집에도 그 종이가 도착했다. 도장은 선명했고 글씨는 건조했다. 그녀는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말없이 부엌 서랍 안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밥이 타고 아이가 넘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내일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울지 않았다. 그렇게 20해가 흘렀다. 20해라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처럼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평생처럼 늘어난다. 그녀에게 20해는 계절의 반복이 아니라 한 장면의 연장이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의 뒤쪽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 마당에는 감나무가 여전히 있었다. 감나무는 매년 감을 맺었고 그녀는 감을 따서 말리고 팔았다. 감나무 아래엔 아이들이 자라며 길을 재었다. 여기까지 컸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당신이 이걸 봤다면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늘 입술 안쪽에서만 부딪혔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던 참이었다. 마을 우체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체부는 요즘은 자주 오지 않았다. 소식이 있을 집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편지는 대부분 고지서나 안내문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우체부는 묘하게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다. 마치 먼지 속에 오래 숨어 있던 물건이 햇빛을 처음 보는 것처럼 봉투가 낡아 있었다. 여기 맞습니까? 우체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체부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는 손을 뻗다가 잠깐 멈췄다.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떨렸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손글씨였다. 그리고 발신일란에는 그녀의 숨이 딱 멈췄다. 남편의 이름. 20해 동안 입 안에서만 굴리던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갑자기 살아 있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다. 우체부가 오래된 우편이 창고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해지고 마당의 소리도 멀어졌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봉투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군 검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였다. 그게 이제 와서 도착했다는 건 편지가 길을 잃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그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편지를 기다리다 포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가 하필 오늘 그녀에게 도착했다. 그녀는 봉투를 뜯지 못했다. 손가락이 봉투 끝을 잡고도 멈췄다. 뜯는 순간 무언가가 끝날 것 같았다. 20해 동안 간신히 유지해온 어떤 균형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뜯었다. 아주 천천히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마루 바닥이 금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힘이 없었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다. 여보. 그 두 글자에서 그녀는 이미 무너졌다. 여보라는 말은 오직 남편만이 그녀에게 부르던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 집 며느리라 불렀고, 아이들은 엄마라 불렀고, 세월은 그녀를 아줌마로 만들었지만, 여보는 오직 남편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종이 위에서 다시 울렸다. 그녀는 편지를 더 읽으려 했지만 눈이 흐려져 글씨가 겹쳤다. 눈물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문장들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마지막까지 싸웠다고,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었다. 마당 뒤뜰 감나무 옆에 옹기 하나를 묻어두었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감나무. 그녀는 감나무를 매년 보았다. 감을 따며 그늘 아래서 잠시 쉬기도 했다. 아이들이 감나무 아래에서 뛰어놀 때마다 그녀는 소리쳤다. 거기 넘어지면 다친다. 그 감나무 옆에 옹기가 묻혀 있다고. 20해 동안 그녀는 그 자리를 파본 적이 없었다. 아니, 파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는 뒤뜰을 애써 피했다. 뒤뜰은 남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이었다. 장독대도 우물도 담장도 그나마 사람들 손이 닿으며 변했지만 뒤뜰에 흙은 남편이 떠나던 날의 냄새를 아직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편지 끝부분을 읽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좋소. 당신 곁에 오래 있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평생 당신의 남편이었소. 그녀의 손에서 편지가 살짝 구겨졌다. 마치 손이 그 말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이 나오려는 길을 억지로 막았다. 하지만 이번엔 막히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소리가 먼저 나왔다. 숨이 떨리며 새어나오는 소리. 20해 동안 꾹 눌러둔 것이 이제야 길을 찾는 소리였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종이가 가슴에 닿자 마치 누군가의 손이 닿는 것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갔다. 뒤뜰 쪽으로 걸어가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이상했다. 마치 지금 걷는 길이 오늘의 길이 아니라 20해 전의 길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감나무가 보였다. 해마다 그늘을 만들고, 해마다 열매를 주고, 해마다 잎을 떨어뜨리던 그 감나무. 그 아래 흙은 평범해 보였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편지를 쥔 그녀의 손만이 알고 있었다. 이 흙 아래에 남편이 남긴 시간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뒤뜰 한쪽에 기대어 있던 삽을 바라봤다. 삽은 낡았고 손잡이는 매끈하게 달아 있었다. 그 삽은 20해 동안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쥐었던 도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 삽은 밭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파는 도구가 된다. 그녀는 삽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야 왔구나. 그녀는 땅을 향해 삽을 내리쳤다. 첫 삽이 흙을 갈랐다. 두 번째 삽이 더 깊이 들어갔다. 흙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20해 전 남편이 떠나던 날의 공기와 같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삽 끝에 딱 하고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녀는 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어도 상관없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단한 둥근 형태가 드러났다. 옹기였다. 그녀는 옹기 뚜껑을 열기 직전 편지를 다시 가슴에 꼭 안았다. 20해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건 돈이 아니라 오늘 도착한 이 한 장이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옹기 뚜껑에 손을 올렸다. 바람이 한 번 불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뒤뜰에서 숨을 고르는 것처럼 20해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온 편지 한 장, 그리고 마당 뒤 감나무 아래 묻혀 있던 옹기 하나. 그 안에는 금부치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옹기를 열었을 때 여인은 돈보다 먼저 남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옹기의 뚜껑을 잡고 있는 손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떨렸다. 20해였다. 20해 동안 그녀는 남편이 남긴 것을 단 한 번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찾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뒤뜰을 거의 가지 않았다. 감나무 아래에는 항상 남편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면 늘 소리쳤다. 거기서 놀지 마라. 아이들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였다. 그녀는 옹기 위에 쌓인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 흙이 마른 소리를 냈다. 손가락 사이로 20해의 시간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햇빛이 옹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황금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옹기 안에는 금반지, 금비녀, 작은 금덩이, 그리고 묶여있는 돈이 들어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농부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아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옹기 안을 바라봤다. 이 돈은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조금씩 모아 놓았던 돈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쌀을 팔 때마다, 돼지를 팔 때마다, 장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숨겨두었던 돈.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왜 가끔 말없이 장독대 뒤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는지, 왜 가끔 오늘 장이 괜찮았다고 하면서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옹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툭, 금반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전쟁이 나기 전 어느 봄날이었다.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주머니에서 반지를 하나 꺼냈다. 이거 당신 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거 왜 사요? 돈 아까운데. 남편은 그때 이상하게도 오래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있어야지.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숨이 떨렸다. 그녀는 온기 안을 다시 바라봤다. 돈과 금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남겨놓고 간 시간처럼 보였다. 20해 동안 땅 속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당신. 목소리가 부서졌다. 왜 이제 보내요? 20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이제 그녀 혼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껏 울 수 있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사각사각.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슴에 있던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편지 아래쪽에 있던 작은 글씨 하나가 들어왔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문장이었다. 아주 작게 덧붙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온기 안에는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도 함께 남겨두었소. 그녀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온기 안에는 돈과 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급히 온기 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과 돈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종이는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또 다른 편지였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온 편지, 감나무 아래 온기, 그리고 금과 돈.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돈이 아닙니다. 20해 동안 한 여인을 살게 한 것. 그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울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었다. 20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눈물이 멈췄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마당에는 저녁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온기 안의 금이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걸 왜 이제 보내요?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사각사각 흔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에 앉아 오래 편지를 읽었다. 몇 번이나 읽었다. 읽을 때마다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다시 젖었다. 그녀는 20해 동안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보냈다. 멀리 도시에서 살던 아들과 딸이 며칠 뒤 집으로 왔다. 아이들은 마당에 있는 옹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아이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읽었다. 하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었을 때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딸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그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다. 나누자. 아이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마을 사람들하고 아들이 물었다. 왜요? 그녀는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 그러려고 했거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해 전에 묻힌 옹기 이야기, 전쟁터에서 온 편지 이야기, 그리고 한 남자가 마을을 위해 숨겨둔 돈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나무 아래에 모였다. 옹기 안의 돈은 조금씩 나누어졌다. 어떤 집은 빚을 갚았다. 어떤 집은 무너진 지붕을 고쳤다. 어떤 집은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온 편지, 감나무 아래 옹기, 그리고 금과 돈.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돈이 아닙니다. 20해 동안 한 여인을 살게 한 것. 그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울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었다. 20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눈물이 멈췄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마당에는 저녁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옹기 안의 금이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걸 왜 이제 보내요?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사각사각 흔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에 앉아 오래 편지를 읽었다. 몇 번이나 읽었다. 읽을 때마다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다시 젖었다. 그녀는 20해 동안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보냈다. 멀리 도시에서 살던 아들과 딸이 며칠 뒤 집으로 왔다. 아이들은 마당에 있는 옹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아이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읽었다. 하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었을 때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딸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그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다. 나누자. 아이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마을 사람들하고 아들이 물었다. 왜요? 그녀는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 그러려고 했거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해 전에 묻힌 옹기 이야기, 전쟁터에서 온 편지 이야기, 그리고 한 남자가 마을을 위해 숨겨둔 돈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나무 아래에 모였다. 옹기 안의 돈은 조금씩 나누어졌다. 어떤 집은 빚을 갚았다. 어떤 집은 무너진 지붕을 고쳤다. 어떤 집은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참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감나무 아래에 작은 상을 차렸다. 막걸리 한 잔, 밥 한 공기, 그리고 편지 한 장. 그녀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그 말은 20해 만에 처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사각사각.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울지 않을게요. 마당에는 저녁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마치 20해 늦게 돌아온 한 사람이 이제야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감나무를 이렇게 불렀다. 편지나무. 20해를 돌아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데려온 한 남자의 마지막 편지 때문이었다.